안녕하세요. 톤코치 김성환입니다. 금일 실전 코칭 코너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금일 실전 코칭 주제는 층간 소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벽까지 드르릉 쿵 아기는 매일 밤 우려됩니다. 라는 기사이고요. 아마 층간 소음 문제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모두 겪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다가구에 함께 거주하는 공간에서 층간 소음은 피할 수가 없죠. 사실 윗집이나 이웃을 잘못 만나면 고생이 여간 아닙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윗집의 소음으로 고요한 밤 시간의 휴식을 깨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죠. 그러나 윗집 소음 시간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아서 참을만 했고요. 한 1년쯤 지나다 보니 윗집이 이사를 가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층간소음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저녁부터 늦은 밤, 주말에는 새벽까지 드르릉 쿵 하는 소리가 이사 온 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들립니다. 소리가 천둥 치는 것처럼 크게 들립니다. 윗집에는 30대 남성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제 남편과 고성이 오가며 다투었고 경찰까지 출동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이 소음은 계속 들립니다. 윗집 사람이 퇴근을 해서 집으로 들어오면 드르릉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럴 때면 아기와 함께 잠깐 집을 나오기도 하지만 내 집을 두고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하나라는 비참한 생각이 듭니다. 윗집 남자도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 8시 정도에 퇴근해서 책을 읽거나 소리도 가장 작게 해서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리소에서 계속 층간소음 문제로 인터폰이 와서 자기도 미치겠다고 합니다. 한 번은 요즘은 평일에는 작은 방에만 있고 주말에만 안방을 사용한다라면서 당신들이 너무 예민한 것 아닌가요? 당신들만 사는 아파트도 아닌데 이 정도 생활소음도 이해 못하면 다른데 이사 가면 되잖아요. 라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네. 아기가 있는 것으로 봐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라고 생각이 들고 윗집에 혼자 사는 남자로부터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되네요. 젊은 사람이라면 운동이나 음악 등 취미 활동이 아니라면 그렇게 심한 소음이 나지 않을 텐데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하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생각되네요. 자, 그렇다면 효과적인 층간소음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인내하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에는 소음이 없을 수가 없겠죠. 요즘엔 배달이 많아서인지 오토바이 소음, 아이들 노는 소음, 만약 먹거리촌 근처에 산다면 사람들 고성방가 등 매일 소음과의 전쟁을 벌이죠. 도시에 살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단념하고 익숙해지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윗집의 소음, 층간 소음은 사람의 참을성을 테스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특히 늦은 밤이나 잠을 자는 시간에 윗집에서 들리는 소음은 정말 참기가 어렵죠. 그러나 일회성이거나 짧은 시간 동안의 소음이라면 참고 넘어가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죠. 자, 그렇다면 윗집의 층간 소음을 참고 인내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내하기에 좋은 방법, 첫째는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소음이 가장 심하게 들리는 장소에 함께 있으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 어렵죠. 자리를 피하면 다른 공간에서 다른 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두 번째는 마음챙김 호흡하기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화나 분노로 향할 때 호흡에 주의를 기르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죠. 회피나 마음챙김 호흡하기가 여러분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평정심을 가져다 주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층간소음 대응 방법은 윗집과 인사하며 지내기입니다. 사실 내 집에서 소리를 내는데 왜 남이 뭐라고 해? 라며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웃 간 배려나 친절은 개나 주어라 라며 사는 사람들이죠. 이런 생각을 가진 이웃들과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요? 이런 이기적인 이웃과 가장 필요한 것은 인간적 교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옆집이나 윗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를 뿐 아니라 관심도 없는 경우가 많죠. 이처럼 인간적 교감이 부족할수록 자기중심적 행동은 더욱 심해집니다. 이러한 이기적 행동을 줄이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인사하기입니다. 인사하며 말을 붙이다 보면 옆집에도 아랫집에도 사람이 살고 있구나 라는 정서적 교감, 생각이 들게 마련이죠. 이렇게 이웃과 인사를 하고 서로가 알고 지내면 함부로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사나 월세로 단기 계약 형태로 사는 사람들과도 구태여 인사를 하며 이렇게 지내야 할까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이 나를 존중해 주길 원한다면은 먼저 내가 남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윗집이 쿵쿵거리면 올라가서 따지기 전에 다음날 볼 때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윗집의 쿵쾅거리는 소리가 조금씩 줄어드는 마법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방법은 간단한 메모나 쪽지로 소음 자제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집에 아기나 노약자가 있어 소음에 민감하니 조금만 자제해 달라고 요청, 부탁하는 것입니다. 마구 쿵쾅거리며 다니는 사람은 아랫집을 배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자제나 양해를 구하는, 부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신이 배려해 준다는 심리를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쪽지나 메모 같은 이 간접적인 방법이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직접적인 대응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윗집이 쿵쾅거리는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닥 매트나 실내와 같은 보조물을 이용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 윗집에 어린아이들이 살 경우 아이들이 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죠. 그럴 때 쿵쾅거리는 소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바닥 매트나 실내화 사용을 제한해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만약 구매를 꺼린다면 직접 구입해서 정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얼마간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매트나 실내화를 구매해서 주었는데도 계속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은 정말 그 사람들은 비양심적인 사람이거나 이성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 그렇다면은 고통이 더욱 커지고 비극적인 현실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방법으로는 관리사무소나 관리소에 연락하기입니다. 내가 직접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제3자의 중재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죠. 관리 사무실의 중재에도 막무가내로 쿵쾅거리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겠죠. 가끔씩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싸움이나 갈등 폭발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경찰이 오면은 그때뿐이겠죠. 정말 경찰에 신고할 정도라면은 그냥 우리가 이사를 가는 편이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때 이사를 간다면 윗집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층간소음 문제는 없는지도 따져보는 것이 좋겠죠. 물론 윗집에 동일한 사람이 계속 사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계속 바뀌는 것이 현실적인데 층간소음은 완전히 없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층간소음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층간소음은 윗집이라는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에 정답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권해드리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이웃과 인사하며 지내기입니다. 결국 이웃 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야 소음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할 수 있겠죠. 또한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최대한 막아보겠지만은 아예 없앨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럴 때 서로가 배려하며 생활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바로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실전 코칭은 여기까지 하고요. 금일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